바로 어제 우리 다이아몬드 세미나를 했는데요. 우리 싱킹빅 다이아몬드 미팅에서 많은 그 다이아몬드 리더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핵심 단어가 있었는데요. 모든 강사분들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주제는 달랐으나 같은 단어로 일축되는 그런 주제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폰서, 멘토, 그리고 팀, 시스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강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주제로 귀결된 이유가 뭘까? 결국 다이아몬드까지 성장한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자의 리더들의 마음속의 중심은 바로 그 단어였다는 거죠. 바로 그 단어인 우리 멘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현재 23년 차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하기 전에는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학 강사였습니다. 제 전공은 아동 심리 상담이었는데요. 인간과 또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제 성격도 많이 변했고요. 학교 다닐 때는 분석적이거나 예리하거나 또 따지기 좋아하는 성격,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 사업에서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고 또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하는 철학을 배우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티스트를 통해서 미모도 성장하지만 내면의 제 삶의 가치가 바뀌고 또 제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또 창의적인 많은 리더분들과 함께 제 삶의 다양한 그런 그 지혜를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삶을 바꿔나가는데 가장 큰 핵심 역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사실 주제를 받고 제가 멘토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연구를 하거나 뭐 책을 읽거나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많이 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멘토십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간 김혜련, 사업가 김혜련 그리고 성공해 나가고 더 크게 성공해 나가고자 하는 인간 김혜련 여러분들의 또 스폰서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한 저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공유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멘토십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지금 반응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그냥 그 혼자서 아주 그냥 그 주거니 받거니 열강을 해도 여러분들의 반응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굴도 안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안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책을 쓰는데 용기가 없었대요. 그런데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아무도 당신 책을 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라고. 그래서 책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평가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강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 얻어가시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버릴 줄 아는 수준 높은 리더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멘토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멘토의 정의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내 인생 최고의 멘토라는 이영건 씨가 지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멘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기절에서 몇 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멘토란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 도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때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다가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스승이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따뜻하게 격려하고 밀어주는 스승이 필요한 것이다. 청출어람, 스승을 능가하는 제자를 이끌 때 쓰이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청출어람한 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재들도 늘 그들에게는 소중한 스승이 있게 마련입니다. 청출어람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 성공적인 스승을 복제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복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죠. 사고방식부터 행동 양식까지 모든 것을 말입니다. 자, 이것도 그 이영건 씨라는 이 사업을 잘 모르는 분이신데요. 이 스승을 복제하는 노력, 이것이 그 멘토를 섬기는 제자의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넥스터 예거가 그 저서인 지으신 끝없는 추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끝없는 추구에는 멘토에 대한 이야기가
몇 페이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핵심 용어만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특별한 멘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특별한 멘토입니다. 이 특별한 멘토는 가난과 번영, 하락과 상승, 상실과 어둠, 고통과 기쁨, 쇠락과 회복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자의 성공을 열어주는 성공 열쇠입니다. 특별한 멘토는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전수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멘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특별한 멘토의 특성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스폰서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특별한 멘토인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 번 적의 손발을 묶는다. 유력 인사들이 여러분 말에 귀 기울이게 한다. 여러분이 자신을 따르기를 요구한다. 그는 여러분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가 아는 것을 알아야 한다. 좀 번역본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충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특별한 멘토. 자,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의 호감을 얻는 것보다 여러분의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의 초점은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주기보다는 여러분을 교정해 주는 데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친구는 아닙니다. 이 특별한 멘토는 좋은 친구는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나 여러분의 멘토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지금 그들의 모습을 방치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며 이 특별한 멘토는 여러분이 약점으로 고통을 받기 전에 그 약점을 보는 사람이 멘토입니다. 그는 적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적을 알아봅니다. 특별한 멘토는 제자의 적의 적이 됩니다. 특별한 멘토는 특별한 제자를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덱스터 예거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제자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제자일까요? 저는 특별한 제자인지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핀이 올라가면서 파트너들을 안내하고 또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멘토로서의 역할만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우리 모두가 특별한 제자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특별한 제자는 특별한 멘토의 상담을 따릅니다. 멘토에게는 자신의 비밀과 꿈이 드러납니다. 멘토에게 자신의 비밀과 꿈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실수와 고통을 멘토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제자는 자신의 기대 수준을 멘토에게 명확히 밝힙니다. 특별한 제자는 감사의 씨앗을 멘토의 삶에 다시 뿌립니다. 특별한 제자는 결국 자신이 모시던 멘토의 망토를 받습니다. 특별한 제자는 특별한 공격을 받으며 멘토의 피난처로 옵니다. 특별한 제자는 멘토와의 시간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변경합니다. 특별한 제자는 자신의 삶을 위해 멘토 안의 해답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끝없는 추구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과연 우리는 특별한 제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멘토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어나갈 내용과 또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제 생애 멘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멘토를 스승이라고 일컫고 싶고요. 결국은 제 인생의 스승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뭐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그 멘토와 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과연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이고 여러분의 과연 스승은 누구이며 나는 과연 멘토와 스승이 될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과연 특별한 제자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특별한 멘토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멘토를 선택하지 못했죠. 즉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 삶의 가르침과 안내를 해주신 분은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멘토가 이 사업하기 전에 멘토가 그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은 사업하면서도 저희 멘토 역할을 해줬던 사람인데요. 잠시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가 항상 어려울 때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먼저 찾죠. 그리고 특별한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형님이나 누님이나 아니면 언니 오빠, 뭐 사촌 오빠 아니면 뭐 가해 선생님 이런 분이 여러분의 멘토 역할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저는 그런 역할 해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장녀였고 또 가깝게 지내는 선배나 언니 오빠들이 없었어요. 항상 동생들이
제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특별히 뭐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지만 삶에 가장 힘들 때 저를 이끌어준 분은 엄마입니다. 엄마. 제 성격이 지금은 이렇게 활달해 보이고 또 이렇게 뭐라 강해 보이긴 한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성적표를 보면 생활지도인가?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내성적임, 말이 없음, 가정에서 지도 편달이 필요함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처음 갔다가 화장실을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걸 물어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오줌을 싸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하얀 스타킹에 빨간 구두에다가 원피스를 입혀서 보냈는데 그 오줌을 싸면은요 창피한 일인데 그 스타킹을 따라서 오줌이 내려갑니다. 뜨거운 물이. 그래가지고 신발에 자작자작자작하게 그 물 신발을 그러니까 젖은 오줌 신발이죠. 네, 그거를 신고 집에까지 왔다가 아빠한테 제가 엉덩이에 맴매를 맞았어요. 그때 너무나 그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냐고. 그래서 2번 놀란 적이 있는데요. 어디 처음 낯선 곳을 가면 누구한테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는 저입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트리플 다이아몬드 뭐 이래 이러시는데 정학수 사장님은 더 대단하셨던데요. 그래서 모든 리더들이 다 적극적이거나 외향적이진 않다는 것은 저를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 말을 하도 더듬어서 아빠가 웅변학원에 보냈다가 제가 웅변학원에만 가면 말을 하다가 목에서 막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덜덜덜 떨다가 옷을 쥐어 짜가지고 옷이 다 뜯어지고 그래서 한 3개월 다니다가 못 다녔습니다. 말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굉장히 많이 더듬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렸죠. 그래서 고무줄을 하면 왜 옛날에 고무줄하고 놀았잖아요. 동네에서. 저는 편에 못 끼고 항상 깍두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운동도 잘하고 성격은 좋은데 말을 더듬고 하니까 이렇게 친구들이 좀 따돌린다 그럴까? 왕따시킨다 그럴까?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반장 선거를 공립학교에 들어가는 바람에 1, 2, 3, 4등까지 반에 들어 1, 2, 3, 4등까지 반장 선거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후보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력고사 점수로 반에 4등 안에 들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반장 선거하는데 반장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짜 반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선거 유세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걸 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엄마한테 보여줬더니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 어떠냐? 엄마가 해줬던 조언이 지금 생각나요. 저는 걸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걸레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엄마? 인상 깊은 유세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걸레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그 불편한 일 그리고 학급의 어려운 일, 지저분한 것은 제가 다 쓸고 닦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저는 더러워질지언정 우리 학급에 많은 곳을 빛나게 하는 그런 반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반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3년 내내 반장 그리고 3학년 때 학생회장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갔잖아요. 대학 4년 과대표 대학 4학년 때 학생회장 그 다음에 박사과정에 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총학생회장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엄마의 야 걸레가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 엄마께 말이 돼요. 일단 해봐. 일단 튀는 거야. 이래가지고 정말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영어를 몰라서 제가 뭐 물어보면 너무 많이 힘들어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엄마는 삶의 지혜가 있으셨던 거죠. 엄마의 그 한번 해봐 도전해봐 엄마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그까짓 거 왜 못해 항상 우리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첫 아기를 낳고 제가 이제 운전을 배워야 되는데 너무 운전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뭐 운전하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운전 배우고 싶으면 너무 무섭다. 사고 나면 어떡해.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운전 시험을 봐는데 막 그 핸들 잡다가 막 더더더 떨어가지고요. 결국은 못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운전을 무서워할까? 근데 저를 데리고 한여름이었는데 진짜 한여름이었는데 큰 그 8차선 대로변을 저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제 나이가 25살. 큰 8차선 대로변을 저를 한번 산책 가자 이러는 거예요. 여름에 보여줄게 했대요. 그래서 뭘 보여준다 엄마 가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당 사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한지 보더니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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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한여름이니까 창문을 열고 이제 에어컨을 못 켜는 큰 트럭, 덤프 트럭인데 엄청난 트럭이네. 그 트럭에 어떤 그 여성분인데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팔박을 뽀글뽀글뽀글 하는 어떤 까만 아줌마인데 뚱뚱한 아줌마가 막 덤프 트럭 이러고 몰고 가는 거야. 우리 엄마 하시는 말, 저 여자 봐, 저 여자 봐, 막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예, 저 봐라. 저렇게 무식하게 생기지 않았니, 저 여자? 근데 봐라. 저렇게 큰 덤프 트럭을 몰고, 야, 멋있게 운전하잖아. 너무 멋있지 않니? 예. 너는 내가 봐도 그래도 박사다. 그래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내노란 대학의 박사고, 응? 저렇게 박사 아닐 거야, 저분은. 저런데 저런 사람 운전하는데 네가 왜 못해? 야, 너는 아주 운전을 아주 저기 라면 먹으면서 운전하겠다고. 야,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못해? 이러는데요. 갑자기 그 여성분을 보는 순간 자신감이 팍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 저는 이제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운전을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라고 자신감을 딱 갖게 해준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선배들한테 물어봐도 야 그거 그냥 버스 타고 다녀. 그거 돈 많이 들어. 기름값 많이 들어. 맨날 이러고요. 나 사고 났어. 운전할 게 못돼.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는 하고 싶은 저의 욕구를 건드린 거죠. 첫 아이를 낳고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으러 가야 돼. 다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애 낳다가 거꾸로 나오면 죽는다던데 내가 진짜 뭐하다 뭐가 엄마가 어느 날 그러는 거죠. 예. 지구의 반이 여자다. 다 애 낳고 잘 산다. 개나 고양이나 소나 돼지나 전부 자식 새끼 잘 낳고 사는데 만물의 영장인 네가 뭘 걱정하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이러는데 갑자기 그러네. 생각을 바꿔놓는 관점을 바꿔놓는 거. 여러분 이제 참 우습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거든요. 그게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희 엄마 아빠는 그 자영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 옆에 많이 안 계셨어요. 아니 물론 뭐 집은 같이 살았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었으나 이렇게 알콩달콩 뭐 저를 도와주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나 정말 제가 어려움을 느낄 때, 좌절할 때 용기를 주셨던 분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엄해서 제가 살살 피해 다녔지만 진짜 규율과 원칙과 우리 아버지가 항상 외치던 거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이거를 제가 진짜 한 30만 번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의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 단 한 번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그것 때문에 저의 성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제가 아메를 하고 선생님이 콜 하시더라고. 우리 대학교 지도 교수님께서 박사과정 때 혜련아 나 좀 보자. 네, 학과 선생님 학과장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 과에 김혜련이라는 선생님 있냐고. 외부에서 전화가 엄청 온답니다. 김혜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강의하냐고. 도대체 김혜련이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학교에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네가 아메 같은 걸 한다던데 그 아메가 도대체 뭐야? 다단계 같은 거 아니냐? 제가 그랬어요. 그때가 23년 전이죠. 이제 제가 무슨 강의를 했거나 뭘 했는데 사람들이 숙대 다니는 박사 선생님이 그거를 아메를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학교에 문의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제 추궁을 하신 거죠.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나쁜 이상한 다단계 같은 거는 하고 다닐 사람처럼 선생님 생각하지는 설마 아니시겠죠? 그래, 나는 네가 그럴 일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는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메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대학을 만들 거예요. 그럼 보통 이 얘기하면요, 친구들이 진짜 웃긴다 이랬어요. 너 개그하니? 뭐 이러고요. 아메 하는 사람은 다 또라이가 되더라 다 이래요. 그때 이제 3년 전 버전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눈을 말똥말똥말똥 뜨시더니만 예, 그것도 무슨 말이니? 선생님, 아메 사업을 40년 하신 분들은 대학도 만들고 한나라 선교원 샀다고요. 엄청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아메 사업을 해서 대학의 교수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학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 그때 학과장님으로 와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저 이러지 않았습니까? 29살에. 근데 그 교수님 하시던 말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가슴이 떨린다.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성공해서 다시 와라. 그러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얘 마음을 바꿀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매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요. 선생님은 혹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를 찾으십니다.
어느 날 은퇴식이 제가 갔더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프터 차 한잔하는 자리에서 내가 너 성공할 줄 알았어. 넌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했니? 세상에 대학이 없어지는 시대다. 너 대학 만들지 마. 그것 더 열심히 해. 대학 만들 필요 없다. 애들도 없어. 학교도 없어질 거야. 다른 꿈을 꿔야 되겠다. 김혜련. 아니 김 사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통쾌한 일 아닙니까? 내 삶에 정말 진정성 있는 정말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의 조언을 들어보셨어요? 교수님은 당연히 내 옆에 놓고 제자로 키우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강한제 결정 그리고 강한제 선택을 어, 바꾸지 못할 만한 그런 파워를 느끼셨나 봐요. 그런 운명을 느끼셨나 봐요.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넌 할 수 있을 거야. 그 한 말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뇌리에 메아리처럼 들려오거든요. 정말 저를 사랑하는 진정한 누군가가 저에게 진정 어린 조언을 해주실 때 그것은 저에게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되곤 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아메 비즈니스에서의 멘토는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아메 비즈니스에서는 이 멘토의 역할은요. 다른 멘토 역할과 상당히 다르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성은 내 개인 그리고 우리의 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개인은 실수를 할 수 있고요. 수습할 수 있지만 팀과 그룹의 복제가 되어 나가버린 영향력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복제의 원본인 우리 자신이 최고의 스승을 거울 삼아서 그 성공의 길과 본질을 정확히 복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과 아메사업 성공의 본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정학수 사장님께서는 저희 업라인이시고 크라운 앰버서더이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시지만 저는 정학수 사장님의 어록이 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정말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다른 사업과 아메 사업의 성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학수 사장님은 아침에 못 일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장님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고 그래 아침에 미팅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정학수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혜란 사장님, 아메이는 부업이야 부업. 모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아침에 어떻게 미팅을 하겠어요? 아침에 그냥 주무세요. 일반적인 성공은 아침형 인간을 원하지만 우리 아메이 사업은 야간형 인간을 원해.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필요가 없어. 푹 자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저는 원래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아침에 더 집중이 잘 되는데 정학수 사장님하고 상담을 요청할 시간도 없지만 여행을 가거나 하면 항상 새벽 4시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김정기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다이아몬드 미팅에 새벽 정확히 4시까지 얘기했거든요. 4시까지 애프터 미팅하고 집에 호텔에 방에 가서 잠들려고 하니까 5시더라고요. 딱 2시간 자고 제가 아침 먹고 운전해서 서울 왔는데 아메이 사업은 다 부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성공은 박사, 뭐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전부 개인의 능력으로 시험 보고 자격증을 얻어서 경쟁을 통해서 성공을 하지만 우리 일은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맞죠. 당장 우리 주변에도 많지만 제가 중국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왕리카생 그룹에 무학인 우리 성함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여성분인데요. FC가 되셨어요. 흙집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뭐죠? 우리 딸 하나 키우면서 도시로 이동했는데 다 무너져가는 다세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FC가 돼가지고 산을 깎아서 엄청난 저택을 짓고 사는 그런 여성이셨어요. 딸을 프랑스 패션 대학에 보내가지고요. 본인이 그 세계 최고의 명품 옷을 즐겨 입는 게 취미인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비전이었거든요. 과연 학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는 그런 일반사에서는 비운의 여인이 과연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아메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을 우린 까먹어요. 잘 까먹죠.
나를 왜 째려보는 거야. 막 오늘 사업 설명을 했는데 내 말을 왜 무시하는 거지? 또 문자 받습니다. 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암에서 하지 말래. 혜련아 미안해. 이런 문자 받습니다. 그러면은 초보자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좌절하고 무너지죠. 내가 너한테 평상시에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아메 사업을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릴 수가 있지? 왜 내 말을 무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고 학습이 안 된, 준비가 안 된 리더였었죠. 멘토분들은 항상 앞에서 정말 어설프고 아무것도 준비하는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중국의 그분도 왕리카이 사장님이라는 업라인 스폰서님을 굉장히 추앙하고 멘토로서 모시는데요. 제가 중국에 가서 모든 펑션을 참여해보면 왕리카이라는 왕리카이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바로 왕리카이였습니다. 근데 과연 왕리카이가 얼마나 대단할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완벽하고 진짜 학벌도 높고 괜찮은 사람일까? 그래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메 비즈니스에서 멘토란 선택이 아니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팀을 이루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모이기 위한 중심이 필요한 거죠. 이 모이기 위한 중심, 그게 바로 저는 멘토, 즉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핵심 중심에 계신 누군가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스킨빅의 김종규 사장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덱스터 예거 패밀리, 김종규 사장님께서 멘토로서 모시고 계신 덱스터 예거 패밀리, 그리고 그 외에 또 왕리카이 사장님, 또 그 외에 김종희 사장님이 또 많이 배우고 또 준비하셨던 또 그 스승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저희들에게도 멘토이며 스승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멘토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 멘토는요, 우리가 볼 때 뭐 존경하는 사람, 뭐 영국 왕실의 여왕 멘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영국 왕실의 여왕이 나를 만나서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내 멘토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다. 근데 빌 게이츠가 나를 만나서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분은 괜찮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김종기 사장님께 정말 제가 필요할 때 연락드리고 상담 받습니다. 왕니카이 사장님, 오죽하면 제가 왕니카이 사장님의 멘토로 모시려고 지난 3년 코로나 직전 2년 동안 20번을 무조건 따라다녔어요. 덱스터 에거 우리 김정희 사장님이 미국까지 왔을 때 한 번도 안 빼놓고 15번 이상을 따라다녔어요. 미국에 무조건 간 거죠. 제 돈을 들이고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그래서 미국의 펑션에 가다 보면 우리 그 LA의 라스베가스를 옵션으로 방문하게 되거든요. 미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라스베가스를 거의 15번 갔다 오면 이해되세요?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제가 거의 가이드였습니다. 가이드. 김종희 사장님 더 하시죠. 그렇죠? 우리 김종희 사장님 라스베가스에 가신데 왜 또 가세요? 사장님 그냥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근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 가면 파트너들도 안 갈 것입니다.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똑같은 거 또 하고 그래서 안매가 쉬운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네요. 새로운 걸 계속 해야 된다면 어렵죠. 한 걸 또 하고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죠. 그게 바로 멘토의 역할이 아니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멘토로서의 스폰서와 팀은 저에게 사업을 알려주셨던 그 스폰서와는 또 다른 영역인데요. 저에게 스폰서를 알려주셨다고 다 멘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저희 업라인 일곱 명이 사라지셨습니다. 7계열이 사라졌고 7라인이 사라졌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 스폰서님 핀이 없었어요. 그 두 분, 저희 외삼촌하고 두 분은 스폰서님 핀이 없으셨고 그 바로 위에가 GP, 그 위에가 플래티늄 있었어요. 근데 그 플래티늄 스폰서님이 제가 퍼센트 핀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미팅에 오시죠. 그랬을 때 제가 선생님 우리 아이가 지금 엄청 열이 나는데 3일째 열이 나서 내일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될지 말지 고민이에요. 이 친구를 내일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친정 엄마가 데리고 있는데 제가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병원. 그래서 미팅에 참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새벽 2시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 집에. 그 목장을 운영하시던 목장 사장님이셨는데 목장에서 쓰셨던 용달차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애기 데리고 타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근데 우리 스폰서님은요. 뭐 설명 안 해요. 그냥 타세요. 그냥 무조건 타세요.
정학사님하고 똑같으셨어요. 무조건 타세요. 그 사장 어디로 가시는데 이제 일단 타세요. 애를 데리고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저랑 이혼 사람하고 돌베기 우리 딸을 데리고 용달차를 탔어요 앞에. 그래가지고 막 산속으로 막 가니까 산속에 움막집에 하나 있는 거예요. 움막집.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뭐지? 움막집에 막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움막집에서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자다가 뭔 일이야? 이거 나오시는 거예요. 할머니, 아기가 열이 많이 납니다. 눕혀. 할머님이 막 눈을 후비면서 장롱문을 열더니만 장 삑삑삑삑 열어가지고 거기서요 침을 꺼내 대침을 꺼내더니 침으로 그 베이비 우리 아기 발가락에다 침을 5개를 팍 꽂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야 되나? 어머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완전 불법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무슨 상황이 막 너무 겁이 났는데 갑자기 한 5분 있다가 애가 울질 않는 거예요. 어머 머리를 보니까 열이 안 나. 웬일이니? 3일 동안 있었던 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미팅을 갔잖아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 너무 존경합니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고 사정이 있어서 그 뭐죠? 그때 그 소파동이 나가지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뭐죠? 생계 때문에 잠깐 떠나셨지만 결국 영원히 떠나시게 됐는데 저는 우리 스폰서님들의 그 뭐죠? 그 내일 미팅에 오게 하기 위한 파트너에게 보여준 그 새벽에 우리 애를 데리고 산속으로 가셨던 그 스폰서님 마음 그 마음 저는 그걸 남겨주셨거든요. 저에게 남겨주시고 떠나셨지만 저는 거기서 엄청난 사랑을 배운 거죠. 그 사랑의 힘을 배운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제가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은혜로웠으면 감사하면 이 말을까지 하겠어요. 과연 나는 그 정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어, 어, 나에게 알려주신 분이 다 멘토가 될 수는 없지만 떠나신 분에게도 저는 배울 것은 배웁니다. 배울 것이 있었다는 거죠. 떠나시는 건 제가 안 배운 거죠. 그죠? 떠나는 건 안 배웠지만 우리 스폰서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그 사랑을 저는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저는 파트너에게도 배우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배우고 제가 가장 많이 저를 지도해준 사람은 우리 김종희 사장님 그리고 정학 사장님 그리고 항상 김종희 사장님 정학 사장님 옆에 있었던 제 남편입니다. 우리 이호연 사장님. 이호연 사장님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엄청난 멘토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조금 아까까지도 했어요. 여보 멘토 강의 이렇게 해도 될까?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하는 모든 것은 다 최고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줘. 우리 엄마랑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결혼했는데 그냥 사람의 길을 살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당신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 뭐 무슨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냥 뭐 덤비는 거죠 그냥. 예. 어쩌면 그게 멘토의 제가 그래서 신랑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비록 그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빚밖에 없었지만 우리 남편이 갖고 있었던 건 바로 이 훌륭한 멘티를 키우는 제자를 키우는 멘토십이 있지 않았나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은요 저한테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우리 이호연 사장님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부부 팀워크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는 우리 이혼 사장님이 또 스폰서이지만은 않잖아요. 또 형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의 스폰서님이신 우리 김정희 사장님. 우리 김정희 사장님과 싱킹빅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정희 사장님은 스폰서 후원 없이 그룹을 이끌고 개척해 가신 특별한 인생이잖아요. 바로 그 헌신과 기적. 저는 그 미국 펑션에 매년 참석하면서 그걸 느꼈거든요. 그 버스를 타고 갑니다. 우리 김종인 사장님은 그래도 크라운이셨는데 그 빵 퍼센트인 리더분들을 전부 인솔하고 미국에 매년 가셨어요. 미국 펑션을 보고 미국 아메 본사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버니사 선생 집에서 파티를 열어주시고 이런 걸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국 아메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아메에 본인의 멘토 본인의 스폰서, 본인의 스승이라고 매년 미국의 파트너들을 이끌고 100명이면 200명, 언제 때는 50명, 20명 인원에 상관없이 당신께서 앞장서셔가지고 미국까지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하늘이 주신 인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김종인 사장님이 나중에 진짜 혹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깜빡깜빡 하셔가지고 치매 걸리셔도 저는 김종기 사장님이 하시는 모든 말에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김종기 사장님이 그냥 말로 뭐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온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1회가 아니고 2회, 3회가 아니에요. 인생 전반에 걸쳐서 20년, 30년을 걸쳐서 보여주신 것을 옆에서 직접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를 타고 가시고 같이 다 함께 가시고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가시고 저는 정말 힘들어서요. 따로 비즈니스 타고 따로 간 적도 있어요. 그게 탑리더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랄까 그렇게 뺀지거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도 갔어요. 일단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가 끝나지 않았는데 둘째 난 지 25일 만에 출발했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정황수 사장님도 가시고 김정수 사장님도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분들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저는 이것이 팔로우십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멘토를 따르는 특별한 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멘토, 그럼 특별한 제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제자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뭐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제가 퍼센트 아니 그 핀이 높지 않았을 때는 매년 400에서 500만 원을 주고 그 뭐죠? 여행사에 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400, 500만 드는 게 아닙니다. 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한 이틀 먼저 가서 저는 비즈니스 타고 뭐 너무 힘드니까 비즈니스 타고 먼저 가고 하니까 돈을 추가로 더 들고 그것도 체류해야 되고 이러면요. 진짜 한 번 가면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김종인 사장님 따라서 무조건 여행사 첫째 날부터 제가 공항에서 김종선을 맞이했잖아요. LA 공항에서 항상 김종선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한 번은 뉴욕 공항에서 맞이하고 김종인 사장님 듣고 계시면 다시 그날이 오겠죠? 사장님 코로나 끝나니까 꼭 가고 싶습니다. 김종인 사장님 모시고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맛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진짜 그리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김종인 사장님 항상 이렇게 김종인 사장님은 여러분 그 버스에서 그 눈 뜨고 자는 거 알아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 눈 뜨고 잘 주무시거든요. 그리고 라스베가스 아니 그 뭐죠? 그랜드 캐년까지 가는데 한 6시간인가? 7시간인가? 시간 기억이 안 나. 계속 그냥 새벽에 출발해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근데 김 여사님 거기서 정말 계속 주무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를 그냥 비기 타고 가셔도 되고 따로 아니면 우리가 갔다 오면 또 갔다 와야 되거든요. 갔다 올 거니까 그냥 LA 계셔도 되는데 굳이 거기 꼭 가세요. 그리고 가서 또 영화를 보거든 영화. 그 영화를 또 계속 보세요. 저는 영화 안 봤어요. 영화를 3번, 4번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김정기 사장님 꼭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김정기 사장님의 그 헌신을 잊을 수, 그래서 그 김정기 사장님의 정신력과 김정기 사장님의 그 신념과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지구력, 그 체력, 이 모든 것이 통합돼서 만든 것이 바로 싱키빅의 문화고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사업의 열정으로 남게 된 거죠. 한 분의 멘토가 하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우리는 지금 어, 살아계신 생방송으로 우리 김종규 사장님의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진짜 한 126세, 130세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우리 후손들이 2세, 3세들이 그걸 과연 기억할까요? 우리 정학수 사장님은요. 모든 강에서 항상 마무리는 김종규 사장이셨어요. 이제 교육장이 너무 커지니까 함께 못하니까 이제 김종규 사장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정학수 사장님이 이제 독립해서 나오실 때 따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나오실 때 제가 다이아몬드 한조였거든요. 저 혼자 그리고 정학수 사장님 하고 같이 나와서 거기서 정학수 사장님이 수십 조의 다이아몬드를 만드시면서 이제 크라운 엠버서도 가셨거든요. 많이 배웠죠. 제가 정학 사장님 성장하는 걸 옆에서 굉장히 가까이서 뵀으니까. 그리고 정학수 사장님하고 저가 아래 윗집에 살았거든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정말 가깝게 그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고 정학 사장님도 이사 가고 저도 이사 가고 떨어졌을 때는 항상 여행 갈 때 이제 김정학 소장님은 워낙 성격이 내성적이시고 이렇게 뭐죠? 뭐라 그럴까요? 유연하지를 못하셨어요. 막 이렇게 좀 사교적이죠. 뭐랄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친화적이를 못하시고 좀 딱딱하셨다 그럴까? 네,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김정학 선생님한테 뭘 배우고 싶은데 너 여성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퍼스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정학 소장님과 이게 5분, 10분 그러면 이게 노하우가 안 나오잖아요. 1시간, 2시간 같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학 선생님의 생각과 정학 선생님의 관점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는 가족여행을 한 번도 가족여행 거의 못 갔어요. 정확하면 가족여행을 안 가시고 혼자 항상 이렇게 이 유럽 여행이나 이렇게 따로 가는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항상 그쪽으로 저는 따라다녀서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가족여행 몇 번 못 갔어요. 다이아몬드 여행은.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여행은 항상 이게 부부 여행으로만 가는 여행을 가셔서 항상 1호 연사님과 따라다녔죠. 그리고 제가 정황수 사장님 문 앞에 근데 혼자 가시니까 그 차를 좋아하시는데 그 좋은 차를 공항에 못 맡기니까 저희 체험맨으로 항상 모시고 다녔어요. 그 차에서부터 시작해서 라운지부터 여행 가서 그 다음에 그 밤에 상담 사장님도 상담할 게 있어요라고 가가지고 밤 2시 3시까지 얘기하면서 얻어낸 그 정학수 사장님의 관점, 생각, 그 다음에 본질 이거를 제가 무기로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김종규 사장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크라운을 벌써 가신 분이시고 제가 그 보여드렸던 특별한 제자 역할을 한 거죠. 특별한 제자로서 배우려고 하는 열정. 정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혜련 선생님처럼 나에게 해준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고맙다. 고맙다. 이렇게 저한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업라인과 스폰서에게 특별한 제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왕리카이 사장님하고 김종기 사장님과 왕리카이 사장님 행사에 갔을 때 제가 이 장면을 왜 올려놨냐면 처음으로 전 FC도 아닌데 김종기 사장 덕분에 FC 행사 중간에 FC 식사 장소에 제가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김종규 사장님 옆에 이제 제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왕리카이 사장님은 저를 잘 모르죠. 모르고 그냥 쫄래쫄래 쫓아온 사람이니까 저쪽에 따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피치를 시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저기 부부 얘기 스피치 해보라고 자기소개하라고 자기소개했어요. 그랬더니 소개 끝나자마자 옆으로 앉히시는 거예요. 옆으로 오라고 하더니 저한테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헬렌, 제 이름 영어 이름 헬렌인데 헬렌 너는 반드시 FC가 될 수 있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첫 번째, 열정적이다. 두 번째, 배우려고 한다. 세 번째, 스폰서 예우가 충성스럽다. 딱 그런 거예요. 저를 처음 봤는데 제가 물어봤죠. 제가 스폰서한테 충성하는 거 어떻게 아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보면 안 돼요. 자, 막리카 사장님이 FC가 되는 3가지 이유를 저한테 들었어요. 첫 번째, 너는 열정적이다. 두 번째, 너는 배우려고 한다. 세 번째, 너는 스폰서 예우를 충성스럽게 한다. 저는 그때 그 리더의 메시지. 우리 정말 그 10년 동안 나를 가르쳐 주신 지도 교수님께서 나를 떠나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가슴이 떨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저의 스승님. 우리 엄마, 야 세상 여자가 다 하는데 네가 왜 못해? 그리고 옥니카이 사장님. 너는 FC가 반드시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라는 말은 너가 이렇게 해야 FC가 될 수 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스폰서를 모시려고 하는 팔로우십, 멘토를 모시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 변함없는 그 진정성,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왕리카이 사장님을 김종기 사장님을 통해서 인연을 맺으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멘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정학수 사장님, 김종기 사장님과 거의 한 20년 정도, 17년, 18년 같이 사업하면서 5년 전에 처음으로 왕리카이 사장님 만났는데 여성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어요. 남성들에게만 후원을 받고 남성 리더들만 이렇게 모델로 보다가 너무 제가 세게 사업한 거죠. 근데 여성들과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어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런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학수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성 리더십을 보니까 이것도 맞는 거구나. 내가 틀린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은 표현해도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거. 즉 여성들만이 갖고 있는 뭐 이런 독특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 사업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거였어요. 단지 정학수 사장님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정학수 선생님의 스타일이 100% 제가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이 멘토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의 가능성을 찾게 해주고
저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해준 그런 방향성을 틀어준 분이 바로 왕니카 사장님이고 이분을 만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김종규 사장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니카 사장님은 저한테 이러셨어요. 왜 국제사업을 안 해? 글로벌 아메리카 국제사업 하라고 해놨는데 왜 안 하지? 재밌어 한번 해봐. 굉장히 그 놀라운 멘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덱스터 예고 가문에 그 스티브 예고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제사업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전 두려운 거였는데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멘토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한 번의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왕니카 회사를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아니죠. 왕니카 사장님이 하시는 모든 펑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정말 20번을 따라다니니까 그제서야 당신 집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LA에 당신 집에 가가지고 파티도 하고 또 거기서 식사도 했었던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왕니카 말은 안 통, 언어는 굉장히 안 통하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일본의 무라야마상 크라운의 뉴핀 인정식 끝나고 무라야마상이 당신 도쿄에 있는 본인 저택에 왕니카 사장님 패밀리와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왕니카 사장님을 멘토로 모시는 이 사람은 직접 스폰서를 받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국제적인 멘토 역할을 우리 왕니카 사장님 해주신 거예요. 일본의 이 무라야마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평생 그냥 10년, 20년 그냥 머물고 있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왕니카 사장님을 만났다. 왕니카 사장님은 우연하게 나를 만나서 너는 지금 핀이 뭐니? 근데 왜 뉴핀 도전 안 해? 아, 제가 뭘요? 이젠 여유 있고 나이도 많은데요. 너 나이 많지 않아. 도전해봐. 뉴핀 넌 도전해야만 돼. 한번 내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도전하셨다고 해요. 저는 왜 그럴까 스폰서가 있을 텐데 왜 그러지 생각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무라야마상의 스폰서는 바로 미국에 있는 우리 버니 산센 여사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스폰서가 일본에 없던 거였죠. 혼자서 했는데 갑자기 대만에서 중국에서 왕니카 사장이라는 귀인이 나타나셔서 이 무라야마상의 인생을 바꾸는 거죠. 바로 이 무라야마상 이쪽에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예요. 이분이 이제 마지막 레그가 돼서 크라운을 가셨고 이 왕니카이 사장님의 오른팔 즉 엄청난 팔로우로서 멘토로 모시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우리 그 생각이 갑자기 안 나지? 장희핑 깜짝이야. 네, 장희핑 사장님이십니다. 장희핑 사장님은 왕니카 사장님 그룹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모든 펑션의 행사에 왕니카 사장님 오른팔 역할을 왼팔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아주 핵심 멤버신 거죠. 저는 과연 김종기 사장님 오른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나 김종상 오른팔이 엄청 많습니다. 오른팔 1, 오른팔 2, 오른팔 3, 오른팔 3. 오른팔 하고 싶어 다 난리잖아요. 그죠? 저도 오른팔을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김종기 사장님 오른팔 저 할 거예요. 엿보지 마십시오. 저 넘보지 마십시오. 네. 그러나 저는 뭐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오른팔 역할 할 겁니다. 저는 장희핑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왕니카 사장님보다 장희핑 사장님이 더 핀이 높다니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희핑 사장님이 오른팔이 있어요. 그분이 장희핑보다 핀이 더 높아요. FA 65점이 있습니다. 장희핑 사장님이 오른팔 역할을 하는 누군가 그분은 FA 65점. 덱스터 예고하고 점수가 같아요. 장희핑 사장님 왕니카 사장님보다 점수가 높죠. 정학수 사장님이 김종 사장님보다 김종기 사장님보다 더 핀이 높으셨잖아요. 저는 김종 사장님, 정학수 사장님 대신 제가 오른팔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크라나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멘토를 모시는 팔로우십, 진정한 특별한 제자로서 저는 FC를 도전하기 때문에 김종 사장님 오른팔을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지 않습니까? 스폰서랑 경쟁하냐고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네, 그런 멍청한 리더는 없습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서는요. 이 스폰서님이 계셔야 그 녹을 먹고 스폰서님의 정성과 사랑과 스폰서님의 에너지와 그 비전을 먹고 제가 무럭무럭 성장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모시는 그 팔로우십, 그 특별한 제자로서의 팔로우십 그거를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제 그룹이 커지는 겁니다. 제가 김종희 사장님을 만약에 제끼잖아요. 그럼 파트너들 다 저를 제껴요. 제가 김종인 사장님한테 말 함부로 하죠. 다 함부로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OSR에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었어요. 공식적인 이유 빼고는. 지금 20 몇 년 동안 매 한 번도 빠진 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진짜
고열에 시달려도 OSR 갔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김종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스폰서 계시니까 믿고 딱 한 번 빠졌는데 진짜 저희 그룹의 한 리더가 제가 정말 믿었던 한 리더가 저한테 딱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번 OSR 안 오셨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딱 먹었어요. 아무리 잘한 것은요. 진짜 내가 23년 동안 충성스럽게 잘한 것은 절대 의미가 없다. 한 번 못하면 그걸 씹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다들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파트너한테 섭섭한 마음보다 더 큰 거는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보는 거죠. 제가 리더로서 스폰서한테 100번 잘하는 것보다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못하잖아요. 파트너는 그걸 기억하는 거죠. 하지만 특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김종희 사장님의 실수를 기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김종희 사장님의 실수나 김종희 사장님이 인간이신데 그죠? 방귀를 아끼겠습니까? 침은 안 흘리, 잘 때 침 엄청 흘리셨어요. 근데 저 기억 없습니다. 다 까먹었어요. 네, 그걸 제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절대 기억을 안 할 겁니다. 네, 제 기억 속에 사라지고 없어요. 제가 김종희 사장님한테 사장님 주무실 때 침 흘리시던데요.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감히 못합니다. 어디서? 따라서 김혜련이 무슨 실수를 하더라도 저한테 누가 와서 언급하지는 않겠죠? 네, 왜냐하면 그분은 FC가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김종희 사장님이 맺어준 또 한 번의 멘토이십니다. 바로 덱스터 에거시죠.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덱스터 에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인 양분이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까? 제가 정확히 김종희 사장님이 어느 날 김혜련 여사장 내일 새벽에 스티브 예고하고 세실 예고가 김포공항에 오신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20년 동안 저희가 너무나 그 게스트 비용이 비싸서 그분 모시려면 1억 원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 없어서 못 모셨는데 어찌 갑자기 한국에 오신답니까? 우리는 모실 수 있는 비용이 없잖아요. 게스트를 모실 수 없잖아요 사장님.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일단 오신대요. 사장님 제가 의전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갑자기 오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20년 만에 스티브 세실이 돈이 없어서 초대를 못했어요. 저희가 솔직히. 그런데 스스로 그냥 비용 없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강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김종희 사장님께서 닦고 10년 20년을 찾아가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호연 사장님하고 여기 있나? 없네. 네. 공항에 그분을 새벽에 밤 11시에 연락받았으니까 제가 밤을 꼬박 샜죠. 잠을 못 자고. 꽃을 사야 되는데 막 그 꽃집을 막 문을 두드려 가지고 꽃집에서 꽃을 사다가 공항에 모시러 갔습니다. 거기서 맺어진 인연. 그래서 동유럽 프라하에 초대받아서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스피치도 하게 되고요. 또 세계 최고의 600명이 넘는 우리 폴란드 그 레스토랑에서 초대받아서 식사 대접받는 그런 명예를 누렸습니다. 우리 스티브 예고의 멘토십을 한번 볼게요. 멘토에 대한 그 특별한 제자로서의 팔로우십. 우리 스티브가 여기서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그 페이스톡으로 누구한테 갑자기 식사하다 말고 전화를 거시지? 아버지인 덱스터에 그때 살아계셨거든요. 이때가 2019년도입니다. 11월이죠. 아버지, 저 여기 한국에서 오신 헬렌 홉과 같이 저녁 식사하고 있어요. 폴란드예요. 내일 펑션하러 프라하로 넘어갑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우리한테 막 보여주셨어요 사진을. 그래서 우리가 헬로 하이 막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버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날이니? 아버지 오늘이 1963년도 11월 1일 아버지께서 아메이 회원가입 하신 날이에요. 우리 ABO 번호가 나온 날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축하드리러 연락 전화 드렸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스티브 세실의 멘토는 덱스터 에거입니다. 아버지로서 멘토로서 덱스터 에거는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셨죠. 스티브 에거가 멘토를 모시는 지극한 사랑을 보면서 제가 ABO 번호 만든 날짜를 모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들이 압니다. 얼마나 이 사업을 위대하게 보고 얼마나 이 사업을 스폰서와 함께
정말 그 절대적인 가치로 생각했기에 ABO 가입한 그날 아버지께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사진 보이시죠? 이곳이 프라하에 3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한 행사였습니다. 이곳은 2019년도 프라하의 한 도시에서 행사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한 분이 계셨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기 보인 많은 청년들은 모든 스피치에서 끝에 넥스터를 외칩니다. 예거를 외칩니다. 예거 패밀리에게 감사를 했고 예거 패밀리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얻었고 예거 패밀리의 선택과 예거 패밀리의 운명적인 만남을 축복하고 그들은 그의 삶을 존경하고 그들을 기렸습니다. 덱스터 예거와 우리 어니카이 그리고 김종규 사장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리치와 제이죠. 우리 사업의 본질을 이끌어오는 영원한 멘토이자 스승입니다. 리치와 제이는 지금 리치드보스 께서는 제베넨데 다 돌아가셔서 우리 제베넨데 회장님의 잠든 곳을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곳도 또한 우리 김종규 사장님께서 안내해 주셔서 가볼 수 있었습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못하는 거죠. 이곳에 한 100여 명이 갔었습니다. 제베넨데 회장님이 잠든 곳입니다. 이 한 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곳에 왔죠. 이분의 정신적인 그 메시지와 그분의 그 삶의 철학 그리고 비즈니스의 원칙 이것들이 내려오고 그것을 이어받아 2세 사업자들이 그 전통과 그 사업의 어떤 그 내용을 계승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안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업의 그 정통성은 리치와 제이가 출발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가들의 멘토시죠. 그리고 리처 제이는 하나나라에 계시지만 그 2세 사업가인 덕티버스 벤달 회장님, 그 다음에 그 아메 본사의 그 패밀리 가족들, 그 리처 제이 가족분들이 지금 다음 10년, 다음 50년, 그리고 다음 100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70주년 행사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100주년을 100년을 앞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멘토가 있습니까? 우리 삶의 100년을 준비해주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멘토가 있습니까? 바로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 리치와 제이 패밀리죠.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수많은 멘토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 멘토들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멘토는 그냥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나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며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시며 나에게 길을 안내하고 교정해주고 또 쓴말도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진정한 멘토이십니다. 와니카 사장님 저한테 지적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덱스터 예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요번에 제가 8월에 미국 가서 스티브 예거도 만났는데요. 스티브 예거도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그리고 김종희 사장님 항상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정말 내가 김종 사장님의 조언을 예측을 하고도 갑니다. 예측을 하지만 그 말씀 한 번 더 들으러 갑니다. 그럼 역시나 제 예측이 맞았어요. 절대 긍정의 화신 김종희 사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리치와 제이 가문의 손주들입니다. 손자들. 손자들이 벌써 100년을 준비하고 비즈니스에 입문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리치 제이 가문의 정책인 거죠. 2세, 3세, 4세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0주, 60, 70주년에 만날 가족들입니다. 손주들도 다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뉴트럴라이트 그리고 회장님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분은 바로 버니산센 여사님. 버니산센 여사님을 통해서 제가 학교의 교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세울 수 있다는 비전을 또 꿈꾸게 해주셨던 그런 우리 김종규 사장님의 안내, 이 모든 역사 안에 우리 업라인이신 김종규 사장님의 손길과 김종규 사장님의 생각 그리고 철학이 깃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어느 한 것도 제가 보여드린 사진 어느 한 코너도 김종규 사장님의 선택과 안내와 그리고 김종규 사장님의
배려가 없는 곳이 단 한 커트도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도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스폰서님, 여러분의 멘토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옆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도움과 사랑과 정성과 가르침과 그걸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비즈니스의 특징상 내리사랑이라고 스폰서님을 잘 섬기는데 파트너를 우리 도와주는 것보다 좀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차에 스폰서가 더 많이 타셨습니까? 내 파트너가 더 많이 타셨습니까? 내가 밥을 살 때 파트너를 더 많이 샀습니까? 스폰서를 더 많이 샀습니까? 우리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업에 있어서 멘토란 제가 밥을 사는 분이고 밥을 사야 되는 분은 밥을 사야만 하는 분이고 멘토는 우리 파트너들에게 밥 사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즉 가장 이 사업의 기본인 우리 멘토를 섬기고 팀을 섬기고 또 우리 가족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아미 비즈니스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자연과 환경을 섬기는 그런 가치를 배우는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스폰서님 즉 멘토십니다. 지금까지의 멘토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운명적으로 스폰서님들이 그냥 우리한테 딱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폰서님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냥 얼렁뚱땅 이상한데 번호 가입돼가지고 사업 못하시는 분 참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고 훌륭하신 그리고 글로벌하고 정확하고 따뜻하신 그리고 위대한 가치를 품고 계신 그런 멘토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영광이고요. 정말 속에 있는 말을 다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저의 생각이 여러분께 다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싱킹빅과 함께하는 우리 삶의 미래 앞으로 그 지중해 크루즈까지 지금 2년 반이 남았습니다. 2년 반. 오늘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지중해 크루즈 도전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업의 가장 놀라운 성공 키워드 바로 멘토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거. 뭐 세제 쓰고 화장품 쓰는데 무슨 뭐 철학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 반도체 기술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기술과 역사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함께 쓰고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이는 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스폰서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크라운 엠버서더가 될 수 있고 모두가 다 인생에 성공할 수 있으며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십을 우리 파트너들이 복제해서 따라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스폰서에게 보이는 모든 자세는 정말 놀랍게도 내 파트너들이 다 따라하고 복제해 나갑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로 멘토를 바라보느냐 그리고 어떠한 팔로우십을 갖느냐 어떤 특별한 제자가 되느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 선택은 앞으로 나와 함께할 많은 파트너들이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FC를 도전하고 내 꿈을 이루는데 가장 큰 근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 그리고 형제 리더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